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기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공사가 벌어지면 많이 바뀌겠죠. 자, 옛날의 모습이 사라진 고향을 보는 그런 마음은 어떨까요? 이문구의 현대소설 관촌수필입니다. 수필처럼 풀어낸 고향 이야기지만 현실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잡이입니다. 수필처럼 풀어낸 고향 이야기, 그러나 현실에 대한 비판, 옛것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입니다. 자, 이문구 관촌수필 해설입니다. 고향에 대한 많은 작품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거나 아니면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도시화로 변해버린 고향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향수나 전통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 이면에 놓인 변화의 구체적 정체를 밝히면서 변화 속에서 겪는 인간적 갈등과 변모된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편으로 이루어진 연작 소설로 1에서 5편은 관촌 마을의 생활사에 대한 작가의 추억담, 6편은 고향을 떠난 후 다시 만난 고향 친구 복산의 이야기고요. 7, 8편은 귀향의 경험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수필을 붙인 것은 작가의 어린 시절 체험이 드러나 있어 마치 수필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유한진의 빨래꽃이 있습니다. 현대시입니다. 제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유학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이문구가 자신의 고향 대천 관촌 마을을 배경으로 쓴 연작 소설입니다. 관촌수필은 일락서산, 화무시빌, 행운유수, 녹수청산, 공산토월, 관산추정, 여요주서, 월곡구야의 순서대로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어렵죠?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뒤에 가서 자세히 해설하겠습니다. 일락서산에서 공산토월까지는 걸슨이가 고향에서 보냈던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내용으로 6.25 전쟁 전으로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관산추정은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난 이야기로 대천이 변모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여주서와 월곡후야는 성인이 되어서 고향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겪은 이야기를 내용을 삼고 있고요. 자, 수록 부분은 일락서산의 앞부분입니다. 자, 일락서산의 줄거리부터 한번 볼게요.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하러 고향을 찾은 나는 왕소나무가 사라지고 옛집이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에 쓸쓸해집니다. 할아버지 산소를 찾은 나는 할아버지가 당신의 헌묘를 보고서 헌묘는 옛날 사람 돌아가시기 전에 가짜로 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굽어서 보고 있는 환상에 사로잡히며 할아버지를 회고합니다. 나가 태어났을 때 이미 팔순의 고령이셨던 할아버지는 조선왕조의 유민으로 은둔에 유유자적하게 사셨던 분으로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들였던 나는 동네 사람 대부분을 하대하였고 그 결과 고적한 소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신분사회였잖아요. 공건적 세계 속에 살았던 할아버지와 달리 아버지는 나가 태어나기 수삼 년 전만 해도 몇 척의 어선을 가진 선주였지만 광복을 전후해 남로당에서 활동한 결과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떠올리면서 나는 읍내로 나가다 잠시 발걸음을 멈춰
다시 한번 옛집을 돌아보았고 그 너머 서산마루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편 일락서산, 해가 서산에 넘어간다는 뜻이죠. 성묘를 위해 고향을 찾은 나는 변해버린 고향을 둘러보면서 할아버지와 추억을 회상합니다. 그 산업화로 인한 전통의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무 11원, 꽃이 10일 이상 가기 어렵다. 자, 우리가 항상 최고의 전성기는 아닙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윤영감 일가의 몰락을 통해 인생의 허무와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어머니의 순박한 인정을 회상합니다. 행운뉴스는 구름에 달 가듯이 구름처럼 물처럼 흘러가는 거죠. 유년 시절 주인공과 함께 성장기를 보냈던 옹점이의 가슴 아픈 생활을 회상하고 있고요. 자, 제4편 녹수청산은 녹수, 푸른 물과 푸른 산이죠. 대복이와 그 가족의 이야기로 순박한 삶이 퇴색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산토론, 자, 빈 산에서 달이 솟아오르는 거죠. 경주 토암산이 바로 이 토자입니다. 성실하게 살다가 37세에 요절한 석공 신씨의 삶을 통해 감동적인 인간상을 그려냅니다. 관산추정은 자, 어린 시절 고향 친구를 만난 이야기로 전통적인 마을 안을 흐르는 한내, 강이죠. 작은 겨울입니다. 한내가 도시 소비 문명으로 인해 점차 파괴되어 퇴폐적 하수구로 전락한 실상을 그리고 있다. 자, 관산의 어떤 추정, 가을 정서죠. 가을 정서하면 우리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여요주서, 고려가요의 해석을 한다. 중학 동창인 친구가 아버지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꽁을 잡아 팔려다가 발각되어 공권력의 횡포에 시달리는 내용입니다. 월곡 후야, 자, 월곡의 늦은 밤이죠. 성년이 된 나가 고향을 둘러본 경험으로 백촌에서 소녀를 겁탈한 사건을 둘러싸고 마을 청년들이 범인에게 사적인 제재를 강하는 내용입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자, 인물 할아버지는 봉건적 완고한 성격으로 자상하고 따뜻하고 정이 있습니다. 나는 서술자인데요. 근대화로 사라져가는 농촌의 옛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옹점이는 천안 출신이나 영리하고 마음이 넓고 주체의식이 강한 인물입니다. 뒤에 가면 옹점이 이야기가 또 따로 독립편으로 나옵니다. 시골을 다녀오되 성묘가 목적이기는 근년으로 드문 일이었다. 자, 서술자의 상황이죠. 성묘를 하러 시골로 잘 가지는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네요. 더욱이 양력 정초에 몸소 그런 예모를 찾고, 예모는 예절에 맞는 몸가짐이죠. 요즘은 아버지하고도 친구처럼 지내고 이렇지만, 할아버지하고도 친구처럼 지내고 이렇지만, 옛날에는 아주 좀 어떤 예절을 갖춥니다. 예의 형식을 갖춥니다. 스스로 치름은 낳았고 첫 겪음이기도 했다. 치름은 일을 해내고, 스스로 일을 해내고 처음 겪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성묘를 했다 이런 뜻이다. 그죠? 물론 귀성열차를 끊고 안고 섰다는 숭헌은 흥헌이죠. 흉한, 뉘라 양력설도 사투로 있는 양력설도 설이라 이른다느냐. 장것들이나 외놈 세력을 아는 배벼. 이건 할아버지 말인데요. 할아버지 말에 양력설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죠. 할아버지의 완고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오타가 있네요. 세모가 되면 세모는 연말 새 밑입니다. 한두 군데서 들어오던 세찬을 놓고 세찬은 연말 선물입니다. 그래껏 꾸중이시던 할아버지 말씀이 자주 되살아나 할아버지는 유교적 윤리 가치를 지닌 인물입니다. 조선 왕족이라 했죠. 우리의 전통을 상징하고 있고요. 마음 한켠이 결리지 않는 바도 아니었지만 시절이 이름에 친정 연후를 빌미할 수밖에 없음을
달리 어쩌랴 하며 견딘 거였다. 자, 신정영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이래. 할아버지는 이 신정영을 싫어했지만 시간이 이때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그죠? 그러나 할아버지한테 결례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나 자신에게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 뜻과 다른 양력 성묘니까 할아버지한테 잘못 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죠.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가문을 지킨 모든 선인 조상들의 심상은 오로지 단 한 번, 심상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할아버지 그분의 인상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 성묘차 귀향하는 열차에서 할아버지를 회상하는 나이입니다. 나는 한동안 돈을 지릅뜨고는 부릅뜨고 빗발무늬가 잦아가던 비가 내리고 있네요. 창가에 서서 뒷동산 부흥제를 감싸며 돌아가는 갈머리 부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 고향마을 관촌이죠. 마음이 들뜬 것과는 별도로 정말 설렁하고 울적한 기분이었다. 서술자의 어떤 복합적인 심리다, 그죠? 고향을 찾는 어떤 들뜸과 또 뭐 서글픈 그런 느낌이죠.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건만 옛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자, 상전백해죠. 상전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옛 모습으로 남아난 것이 저토록 귀할 수 있을까? 옛 모습으로 있는 것이 없다. 그 중에서도 맨 먼저 가슴을 후리친 왕소나무가 사라져버린 사실이었다. 자, 왕소나무는 그 마을에 큰 소나무가 있었겠죠. 그 전통적인 마을 풍경과 정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분명, 분명 왕소나무가 서 있던 자리엔 외양간만한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가게 꿀뚝만이 꼴불견으로 뻗질러서 있었다. 자, 변한 고향의 모습을 대표하는 소재죠. 슬레이트 지붕, 구멍가게 꿀뚝 이런 게요. 꼴불견.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그죠? 왕소나무와 슬레이트 지붕, 구멍가게 꿀뚝은 서로 대조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아쉬움이고요. 이제는 완전히 타락한 동네가 되었구나. 자,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탄식입니다. 나는 은연중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마을의 주인인 왕소나무가 세상을 뜬 지 오래라니 오죽해졌으랴 싶기도 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더욱이 피서지로 한몫해온 탓에 해수욕장이 개장된 여름이면 밤낮 잘, 기적소리가 잘 잔잔할 틈이 없던 철로가에 있어서 그 숱한 소음과 매연을 마시다 진짜. 자, 소나무가 고사한 원인입니다. 그죠? 근대화로 인한 자연 파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물의 예우도 내던지고, 영물은 신령스러운 물건이나 짐승이죠. 고사해버린 왕소나무의 운명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가슴이 쓰리고 아파 견딜 수 없었다.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죠. 물론 왕소나무의 비운에 대한 조상은 죽음을 예도한다는 뜻이죠. 비감에 젖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왕소나무의 고사를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사실이 그랬다. 내가 살았던 옛집의 추대한 주제골에, 자, 고향집의 초라한 모습이죠. 한결 더 가슴이 미어지는 비감으로 슬픈 감정으로 뼈저려 하고 있었으니까. 비록 얼핏 지나치는 차창 너머로 눈결에 온 것이긴 했지만 간살이 넉넉히 15칸짜리 꽃배집의 풍채는 그냥 꽃배집은 미음자 형태의 집입니다. 옛날에 이런 좋은 집이었는데 읍내 어디서라도 갈머리 쪽을 바라다 볼 적이면 온 마을의 종가나 되는 양 한눈에 알겠던 집이 그렇게 변화할 수가 있을까 싶었던 것이다. 자, 규모가 큰 집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은 왕소나무의 비운 버금으로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었다. 이제는 가로세로 들쑥날쑥 꼴까봐는 남북난 집들이 들어서며 마을을 저질러 놓아. 자, 이 어, 바라는 집과 대조가 되죠. 남북난집, 바람난 집이죠. 바람난 집인데 이거는 우리 집과 대조가 된다, 그죠? 겨우 초가 안 채 용마루만이 그럴듯한 뿐이었으며 좌우에는
하늘자락을 지켜들던 함석 지붕날개와 담장을 뒤덮었던 담쟁이 덩굴, 사철 푸르게 밤마당에 방품림으로 늘어섰던 들쭉나무의 가지런한 맵시 따위는 찾아볼 염두도 못 내게 구차스런 동네로 변해버렸다. 여기 바로 함석지붕날개, 담쟁이 덩굴, 들쭉나무 가지런한 맵시는 옛날의 모습이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납니다. 바로 구차스런 동네에 있어요. 실향민. 자, 고향을 잃은 처지. 내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나는 어느덧 실향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을 들어버릴 수가 없었다. 고향이랬자 무덤묘들밖에 남겨둔 게 없던 터라 어차피 무심하게 여겨온 셈이기는 했지만 막상 퇴락해버린 고향 풍경을 대하니 나 자신이 그토록 천하고 흡하며 외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허탈하다는 뜻입니다.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에서 느끼는 상실감이고요. 남다른 눈썰미로 한번 보면 못 내는 신용이 없었고 손속 또한 유별났으니 손으로 인하는 솜씨죠. 애서 가르친 바가 없어도 음식 맛깔과 바느질 솜씨는 어머니도 나무랄 수 없음을 진작에 선언한 정도였다. 동량을 주면 종굴하기가 넘치고 개밥을 주어도 구유가 좁게 손이 컸다. 자, 마음이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것이 저리 손이 크니 시집 가면 대번 시엠이 눈밖에 나리. 자, 이건 지금 어떤 여자인데 바로 오몽점입니다. 어머니의 걱정처럼 그녀는 옹종종하거나 소갈머리 오죽자는 짓을 가장 싫어했고, 자, 옹졸하거나 소갈머리 없는 오죽자는 짓을 안 했다 이런 뜻이죠. 마음이 좁다. 옹졸하다는 마음이 좁지 않았다. 남의 억울한 일에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뒷들어 싸워주며, 뒷들어는 뭐 덤벼들어 싸워주고요. 부지런하려 들기로는 남보다 뒤처짐이 없었던 것이다. 대속 안에 대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가 징발되었던 것도 남의 집 뒷수세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뒷정리에 아주 잘했다. 온갖 들무새요 안머슴이었던 것이다. 들무새는 힘껏 도우고 온갖 일의 도움이고 아주 부지런하고 오지랖이 넓고 인정이 넘치고 주체적이다. 누가? 옹점이 이야기입니다. 말꼬랑지 파리가 천리 가더라고 옹재미가 그렇다는 게, 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신뢰도를 높이고 있죠. 불악 사람들은 그녀의 억척과 솜씨를 그렇게 비유하였고 그녀는 그녀대로 그런 말을 듣게 된 자식을 대견스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솜씨가 뛰어나고 오지랖이 넓은 옹점입니다. 그녀가 16이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안팎 동네의 머슴이나 품밀꾼 그리고 어리전이나 득팀점을 보아 제목하던, 어리전은 꽁닭, 토끼 등의 닭장 같은 곳에 가두어 파는 가게고요. 득팀전은 배 무명을 파는 가게입니다. 우리 메밀꽃 필무렵에 허생원이 득팀전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돌뱅이 총각들의 눈독을 한몸에 받고 있었으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총각들은 장차 그녀를 아내로 맡고 싶어서 그런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았다. 왜냐하면 옹점이 집안 내력 때문에 연애 상대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 시절만 해도 혼사에 있었으면은 을의 근본의 어떠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른이 된 서술자 입장에서 지금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회상 형식이죠. 회상적입니다. 양반 찌꺼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양반의 후예들은 말할 것도 없고 향품배 끄트머리만 되어도, 향품배는 지방의 낮은 벼슬아치죠. 그만 되어도 집안이 이러고 저러함을 가장 큰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집안은 어떤 집안의 환경이죠. 그런 경우 교전비와 남봉난 행난것, 교전비, 신부의 계집종이죠. 신부의 계집종과 남봉난 행난것, 행난 하인들이죠.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녀의 신부는 누구라도 고개를 저을 커다란 허물이었다. 옹재미가 이랬다, 그죠? 아무리 소견이 들어 댐댐이가 쓸만하고 살림의 규모가 있더라도 그녀의 내력을 번영하게 외던 근동 사람이라면,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라면 겉들떠 보지도 않을 판이었다.
옛날에 이랬습니다. 전근대적 신분의식이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죠. 비천원 집안 출신 옹점의 내력입니다. 읍내의 지게꾼 신기로 장수 리역학군과 신발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주제꼴이 남루한 사람 모두 전제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해도 무방할 지경이었다. 전제민촌은 전쟁으로 재난 입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또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들. 그 전제민촌이란 이름은 차츰 도둑놈 소굴이란 뜻의 대명사로 불리어갔다. 자, 전제민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고요. 관촌과 전제민촌 사람들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촌 사람들의 집 안에서 무엇이 없어진다거나 논밭에 심은 것이 충난 듯 싶으면 그래 전제민촌 사람들의 소행으로 여겨 그렇다고 서툰 임거리 장수가 들어서도 전제민촌 사람으로 판단하고 물건을 갈아주기보다 집어가는 것이 없는가를 살피려는 또 사람으로 냉대해 보이기 일쑤였다. 자, 간촌 사람들의 전제민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그런 중에 옹점이는 조금 닮았다. 그네들의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었던 것이었다. 자, 전제민에 대한 옹점이의 태도입니다. 굶다 못해 이불솜을 빼다 팔아 겨울에도 헛이불을 덮는다든가 번번한 옷가지는 죄에 팔아먹어 주제꼴이 그처럼 비랭벙이 꼴이라는 거였다. 그렇다면서도 전제민만 오면 어머니를 졸라 무엇이든 한 가지는 갈아주도록 하셨던 것이었다. 특히 그녀만 보면 옥상, 옥것이 사목소, 옥상, 똥점이를 부르는 겁니다. 옥것이 밥풀 과자입니다. 사먹고 싶다 하며 들러붙던 설른발이 늙은이를 가장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다. 자, 인정 많은 옹점의 성격이 드러나네요. 근래에 들어와 크게 유행을 본 말 가운데 내가 가장 깨닫기 수월찮은 말이 주체의식이니 주체성 운운하던 단어들이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체의식이 있는 일이고 무엇이 주체성을 지키는 것인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함이 예사이고 말을 안 하면 병신대접받기 십상인 줄은 모르지 않으나 주체의식이나 주체성이란 말을 외래어보다도 막연하게 개나 거리나 직결어 되지 않으면 행실을 못하는 줄 알던 많은 사람을 보아온 터였어. 자, 말만 앞서오던 세태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줍니다. 그 천한 말을 옹점이는 일찍이 내게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라고 장담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했다. 한 번 더 다짐해 두지만 그 무렵 옹점의 태도를 주체의식 또는 주체성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면 나는 그녀만한 정신자세를 가진 인간을 내가 이 사회에 나와 벌어먹게 된 이유로 몇 사람에 구경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건 뭡니까? 옹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죠. 자, 주체의식을 지녔던 옹점이고요. 자, 정리합니다. 자, 일락서 3과 옹점이 얘기가 지금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갈래는 현대소설, 연작소설이고요. 성격은 사실적이고 회고적이고 자전적입니다. 주제는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에 대한 회고와 아쉬움이고요.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진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에 대한 회고와 아쉬움. 197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입니다. 특징은 배경은 현재와 1970년대 서울, 현재는 1970년대 서울이고요. 과거 해상은 1950년대 관촌, 또 서울이 나타납니다. 고풍스럽고 향토적인 문체, 토석의 비속어 사용으로 현장감과 생동감을 주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독백적 어조로 주관적 정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고향의 모습을 통한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전통적인 삶에 대한 애착입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